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역사책에 기록될 장면입니다.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미쳐도 이 정도로 미친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론에선 허술한 계엄이었다는 말을 계속 하던데 허술했을지언정 군은 나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공수와 수방사 병력 그리고 헬기를 동원해서 계엄령 선포 80분 만에 국회 마당을 주파했어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고 어게인 서울의 봄 할 뻔했습니다만 정말 다행히도 국회가 기민하게 움직인 덕에 일단락됐습니다. 사실 어차피 윤석열의 끝은 빵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가 앞당겨버렸죠. 계엄 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였고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윤석열에게 따라붙게 될 꼬리표는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내란 수괴 윤석열입니다. 어제 오늘 벌어진 이 짓거리는 계엄이 아니고 친위 쿠데타입니다.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내란범입니다. 내란죄의 최대 형벌은 사형입니다. 사형을 해야 한다는 말을 아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만큼 중대한 국가 범죄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게 되더라도 진상규명 철저하게 해서 지시한 윤석열과 부역자들은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겁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고 영국과 이스라엘은 대한민국 여행경보령을 내리는 등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경제도 삽시간에 개박살 나겠죠. 이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원하던 나라 맞습니까? 끝까지 윤석열을 놓지 못하던 19% 여러분, 최소한의 지능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 부디 대가리 받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둘 다 똑같은 놈들이다. 밥그릇 싸움이다. 그만 좀 싸워라. 양비론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박정희가 죽었던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 6공화국 이래 최초의 비상계엄, 그것도 불법으로 선포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안 싸우면 언제 싸울랍니까? 나라가 불에 타서 황무지가 되면 그때 싸울까요? 쿨병도 그 정도면 정신병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속속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당시 투입 병력에게 내려진 명령은 무기고 확보, 검문소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출동 대기, 탄약고 확인 등인데 전부 충격적인 내용들이지만 이 중 가장 소름 돋는 점은 피하 식별띠 지급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실 건데 대항군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한 표식입니다. 훈련에서나 대항군이지 이게 실전에서는 국군으로 위장한 북한군이거나 또는 반란군을 색출하기 위한 표식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새끼들은 반란 진압하러 온 정규군을 반란군 취급하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2024년 평화롭던 대한민국의 내전을 획책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탄을 가져가라고 했으나 북한 관련 작전이라고 알고 투입됐던 지휘관들 중 일부가 국회에 내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탄통을 오픈하지는 말자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히도. 저는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내란으로 규정합니다. 첫째, 그날 밤은 비상계엄을 걸 수 있는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비상계엄일지라도 국회나 정당의 권한은 뺏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엄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이고 계엄군은 실제로 국회 점령 작전을 실행했으니 명백하고도 심각한 위헌사항입니다. 셋째,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계엄이라는 점입니다. 계엄 선포와 계엄 사령관 임명을 위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넷째, 대통령이 직접적인 작전 지휘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기는 하지만 군인은 아니기에 직접 작전 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작전은 오로지 군의 몫입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해야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지 하는 니들에게 반국가 세력은 누구냐? 지금 이 판국의 반국가 세력이 민주당이겠냐 아니면 윤석열이겠냐? 그리고 계엄령이 터지고 선관위를 점령했다는 걸 보고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어서 그걸 밝히려고 한 거다 라면서 물타는 새끼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아니 그거를 왜 검경이 수사 안 하고 군이 그걸 하는지를 따지는 내 시간조차 아까우니 넘어가고 지금까지 맞춰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보면
그렇다면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윤석열이 계엄령을 일단 내리고 국회와 선관위를 동시에 점령한 뒤 선관위를 털어서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국회에 투입된 병력들이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는 시나리오였다면 나는 이게 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시대에서 부정선거가 성공하려면 투표함 한 개당 수백에서 수천 명의 입과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을 단속해야 되겠죠. 부정선거가 사실이었으면 민주당은 이미 시민들 손에서 개박살났고 정당 해산됐어. 이 대가리에 차있던 우동사리조차 녹아 없어진 새끼들아. 민주당은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국힘은 탄핵 반대 입장을 내면서 이참에 탄핵으로 표장사하려는 민주당의 속셈 정도로 규정하는 것 같아요. 참으로 속편한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만약 윤석열이 계엄 작정에 성공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다 잡아 넣었다고 쳐요. 그런 다음 국힘한테는 총구가 안 갔을까요? 지금 저 사람 하는 행태가 안 보이십니까? 미쳐버린 내란 숙의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계엄보다 더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서 탄핵 표결하고 직무정지 먼저 시키자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집권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라고요. 지금 윤석열이한테 남은 카드는 더 포갑적인 2차 계엄이거나 전쟁밖에 안 남았다고요. 한 가지 더, 다시 탄핵에 동참하면 우리 당 20년 집권 못한다고 어떤 국힘 의원이 징징거리던데 당신들 박근혜 때도 똑같은 말 하지 않았어? 근데 인정하기 싫지만 니네가 열심히 해서 5년 후에 바로 집권했잖아. 이것도 앞서 말한 것과 똑같은데 국힘이 집권하고 말고는 윤석열 끌어내린 다음 문제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탄핵에 동참해야 차착이라도 기회가 생깁니다. 만일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건 윤석열과 함께 나락불로 뛰어드는 일밖에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탄핵당할 위기에 놓이니까 계엄 사태 후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내란 수괴인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내란 공주범인 국민의힘에 맡긴다? 이것도 웃긴 일인데요. 이 아래 것들은 더 가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 1회 이상의 정례 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들이 정권 이양을 받는 그림을 그리고 있나 본데 아니
봐봐. 초등학교 반장이 전학을 가도 반장 선거를 다시 해. 권력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내다봐. 뭐 오케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지만 뭐 그렇다 쳐. 그러면 성렬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 이선 퇴진 입장 밝힌 게 아니냐는 게 당 지도부의 분위기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당의 입장을 더 존중하겠다 이런 뜻이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중단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렬이 생각은 좀 달라.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 지금. 거기다가 대통령 인사권까지 아직도 행사하고 있는데 한동훈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벌써 대통령 되고도 남은 것 같은데 너 그렇게 뻐기다가 또 뒤통수 맞는다? 자기들 마음대로 뭐 권력을 사유화하고 나눠갖고 그러겠다는 그런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평생을 헌법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화나요. 헌법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누가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 운영의 권한을 위임해줬어요? 누가요? 어느 국민이요? 누가 한덕수 총리에게 국정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헌법에 근거한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나 하야밖에 없습니다. 계엄 때리면서 위헌 한 번 어렵게 했으니까 두 번은 쉽다 이런 거야? 갑자기 쳐나와서 쿨한 척 그거 나보고 대통령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얘네한테 일하라고 할게 됐지? 이걸 말이라고 쳐하고 앉았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세습이랑 뭐가 달라 이게? 국회에서 법무부가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 조치한 사실이 알려졌죠. 자, 이제 누가 빨갱이지? 지난 토요일 다들 지켜보셨죠? 이것이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수준입니다.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당당하게 나와서 부결표를 던지던가. 지그당 의원들 표 단속도 할 자신 없으면서 어쩌자고 이따위 행동을 합니까? 보수 지지자들한테 보여지기에도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는 건 선을 넘은 거지. 어쩌면 이 당은 대가리 돌아간 사람이 이렇게나 없어. 이거 지금 봐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회복할 거냐고. 이 답도 없는 쓰레기들아. 당대표라는 인간은 윤석열 밟고 대선주자로 올라설 명분 잘 만들어 놓고 바로 다음 날부터 탄핵할까 말까 어휴 신도 이런 상신이 따로 없어요. 그 정도 간 보고 신 취급 당했으면 세게 들이받았어야지.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어디 있다고. 이번에 들이받았으면 탄핵 찬성표 꽤나 나왔을 것이고 윤석열은 수족 잘리고 지는 민심 떡상하는 거였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아유, 찍소리 한번 냈다가 용산한테 뭔 얘기를 들었는지 바짝 엎드리기나 하고. 하긴 뭐 십수년간 성렬이 빵셔틀하던 버릇 어디 가겠나. 이제 아싸쩌리 당대표로 지내다가 잊혀질 일만 남았단다. 국힘 얘네들이 탄핵안 투표에서 도망친 명분이라고 되는 것이 이제 와서는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하며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따위 수준입니다. 니들은 탄핵 트라우마겠지. 끼케야 자리 날아가는 정도에. 근데 우리 시민들한테 12월 3일은 전두환 박정희 트라우마였어. 다시 군부 정권이 도래하는구나.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계엄군의 총끝이 내 심장을 겨눌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뛰쳐나가서 시민들이 막아냈어. 그 모습을 보고도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나선 저것들이 과연 민주공화국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수령에게만 충성을 다 바치는 공산당과 다를 바가 대체 무엇입니까? 반박하기 전에 대답해봐. 이제 누가 빨갱이인지. 국회를 향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데 무슨 호들갑이냐 하는 그런 대가리 속에 차있던 우동사리마저 녹아 없어진 사람들이 보이던데, 경고성 계엄령이라는 그 발상 자체가 심각한 위헌일 뿐더러 우발적인 계엄이 아니었고 한 달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던 정황이 문건으로 나왔습니다. 계엄령 이전에 대북 도발을 3번이나 지시했으나 전부 무산된 사실도 나왔고 공수부대에 HID까지 동원해서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막고 체포할 계획까지 있었다잖아요. 법률에 있는 걸 한 겁니다. 그렇죠. 헌법상 보장된 권리죠. 네,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한 거예요. 야당이 헌법상 보장된 탄핵 소추를 끊임없이 하듯이 한 겁니다. 그런데 한쪽은 계속 하는데 한쪽은 단 한 번 했다고 해서 탄핵이야. 물러가야 돼. 왜 이런 불공정한 경우가 있는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하면 돼요. 그러면요 바로 탄핵될 겁니다. 논평할 가치도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국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센 악재들이 터져나올 것이 확실합니다. 상황이 이지랄 나니까 미국을 포함한 해외 정부들도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고요. 대체 어느 지점에서 이걸 뒤집거나 묻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탄핵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최혜병 특검 거부권 행사한 올해 5월 달부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언급은 12.3 내란 사태 때 처음 나왔고요.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올해 11월 이전까지는 민주당과 무관한 집회였습니다. 맨날 자유 타령하던 새끼가 왜 집회하는 걸로 시비야?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사용 내역 가져오라니 비밀이다. 오케이, 안 비밀인 것만이라도 가져오라니까 먹칠해서 안 보이게 가져오고 영수증 잉크가 휘발되었다느니 그러고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국민 혈세가 줄줄 세게 냅두는 게 네 눈엔 맞게 보이니?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최고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1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 유리한 대로 처말하는데 이거 윤석열이 깎은 내역들까지 민주당이 한 것처럼 물타기 하는 거예요. R&D 예산 삭감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우리를 얼마나 등신으로 보는 거야.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극우 깡통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심취해 있다는 찌라시를 본인이 입증해줬습니다. 이게 제일 어이없었는데 선관위의 입장문과 제가 전 영상에서 말한 클립으로 가름합니다. 지금 시대에서 부정선거가 성공하려면 투표함 한 개당 수백에서 수천 명의 입과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을 단속해야 되겠죠. 부정선거가 사실이었으면 민주당은 이미 시민들 손에서 개박살났고 정당 해산됐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 의원 다 끌어내.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본회의장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 투입 병력은 애초에 집계된 200몇 명은 아닌 걸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확인된 인원만 685명이었다 하고 헬기 타고 오다가 계엄 해제되고 공중에서 철수한 병력도 있다더라. 그럼 최소 685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실무장도 했습니다. 실탄 챙겨갔고 이제는 무슨 폭파장치까지 차고 왔다는 증거도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즉각 철수하지 않았고 계엄군과 경력들은 한동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의결했어? 그럼 철수할게. 이게 아니고 철수해야만 하는 거야 이 새끼야. 무슨 미친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뒤지치는 그런 건 줄 알아?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여러 국회 관계자들이 경찰 병력에 막혀서 국회 못 들어가던 영상이 수두룩 빽빽하게 있고 이재명이 담 넘는 영상만 271만 명이 봤어. 출입을 막은 게 아니라면 60 먹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담을 넘어? 아니라고 우겨봤자 증거 영상이 수백 수천 개란다 성녀라.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발빠르게 움직여준 국회와 시민들 덕분에 정말 다행히도 2시간 만에 끝났을 뿐 지금 나오는 증거, 증언들을 보면 너 2시간 안에 끝낼 생각 절대 없었잖아.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반대로 물어보자.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했으면 가만히 지켜보면 좋았을 일을 네 놈은 왜 스스로 무덤 파는 짓거리를 한 거냐?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같네? 그리고 어떻게 유죄받을 거라고 확신을 하지? 뭔가 손 써놓은 게 있는 거야?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위헌적으로 하니 이 새끼야? 아니 뭐 말 같아야 들어주기라도 하지. 만일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지배했네 이 새끼야 너. 바꿔 나라가 됐잖아 너 때문에. 너 이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 윤석열이 너 때문에.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좋은 말씀 안 고맙다. 이번 주 여의도 집회 볼만 할 테니까 생중계로 딱 보고 있어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에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야
야, 너나 잘해, 너나. 너만 잘하면 돼. 아니, 잘하지도 마, 이제. 가만히 호송차 올 때까지 기다려, 그냥.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그간 한동훈한테서 보지 못했던 빠른 판단력과 다수가 공감할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내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동훈의 재기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했을 정도로요.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용산으로 쪼르르 달려갑니다. 에휴, 네가 그럼 그렇지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있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과의 면담에서 진지하게 현 상황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명색이 여당이니까 윤석열이 얘기는 들어보고 움직이겠다는 거구나. 생각보다 좀 친해 싶었어요.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 아무튼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한동훈이 들어가 있었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갑자기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참나.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탄핵 표결을 앞둔 내란 수계가 카레를 데우는 시간보다 짧은 2분짜리 쇼츠 회담을 내고 한동훈이는 뜬금없이 한덕수랑 짝짝꿍 하더니 갑자기 지가 정권을 이양받은 것처럼 나대기 시작합니다.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총리랑 대통령은 이 새끼 뭐야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고 이 장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최악의 모습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탄핵안이 부결되고 이틀간은 전 국민의 화살이 국민의힘에 쏟아졌죠. 거기에 더해 한동훈은 네가 뭔데 국정을 하냐, 소통력 노릇한다는 거냐, 헌법 무시하는 꼴이 윤석열과 쏙 빼닮았다 등등 이틀 내내 많이 쳐맞았어요. 하도 처맞고서 정신이 번쩍 든 건지 한동훈 대표는 퇴진 시점이 너무 늦으면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라고 입장을 쓱 바꿉니다. 드디어 입장이 정리됐나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탄핵 표결에 참여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 살짝 보다가 윤석열의 그 담화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탄핵 찬성으로 또 바꾸고 원내대표 선거하는 데에 난입해서 당론으로 찬성해야 된다고 질러버립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늦어도 너무 늦었지. 대망의 윤석열 탄핵안 통과가 이루어진 날 한동훈 나가라! 안 나간다! 그럼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 당이 개의 아사리판이 납니다. 그 다음날 일요일이었는데요. 대표직을 유지한다 그랬다가 사퇴할 듯이 기자회견을 잡았다가 기자회견을 또 취소하고 왔다 갔다를 엄청 했어요. 결국 16일 오전에 당대표직 사임을 하며 한동훈은 물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짠할 뻔도 했습니다마는 거의 1년 가까이 리더 자리에 있으면서 중요한 결단이 있을 때마다 아니 사사로운 결정에도 우왕좌왕하거나 의아한 결정을 하는 등 지 스스로가 밥처럼 행동을 했으니 지금의 결과는 시간 문제였다. 계엄 터졌을 당시의 한동훈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래도 확실한 기회가 오면 움직일 줄은 아는구나. 하긴 뭐 지금 상황이 하늘에서 도나 지금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판인데 앞으로 정치권에 다시 발을 붙인다 해도 그 간보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거 못 고칠겨 아마. 12.3 내란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정신없을 만큼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럼 내란이 끝난 것이냐? 전혀 아닙니다. 저도 민주당이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메시지를 냈을 때 단순히 정치적 수사겠거니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기생하는 도저히 자랑할 구석이 없는 집권 여당과 정부 인사들이 본인들이 내란 세력임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내란 그 자체를 부정하고 반항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거든요.
덕수 씨. 물밑에서 민주당이 협조하려고 했다던데 뭔가 민기적거리는 듯 하더니 결국엔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윤석열과 한 배에 타버리죠. 이렇게 권한을 조심스럽게 쓰는 새끼가 바꿔 거부권 무슨 똥배짱으로 쓴 건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겨보는 겁니다. 국힘을 포함한 모든 내란 세력들도 똑같이 그냥 우기는 겁니다. 뭐 덕분에 끌어내릴 명분만 채워서 지 명줄만 앞당겼다. 이제 인생 말년에 수사나 받으셔야지 뭐. 한덕수 나가리 되기 직전 국무위원들 전부 다 끌고 나와서 총리 탄핵 안 됩니다 이 개달 떨더니 결국 지금은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버렸죠. 또 헌법재판관 임명하랬더니 나름 잔대가리 쳐 굴린다고 한 명을 빼고 임명했죠. 욕 안 먹으려고 대가리 굴리다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한테 욕을 처먹고 있어요. 사실 이거 엄청 심각한 건이거든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쇼핑하듯 골라서 임명한 거는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못했던 일인데 고작 권한대행인 새끼가 저지른 거예요. 최상목이도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만약 네가 당장 탄핵을 안 당하더라도 네가 잘해서 남겨두는 게 아니고 더 큰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네도 사용 목적을 다하면 빵에 갈 수 있다는 점, 그러니 나머지 재판관 한 명 곱게 임명하고 민주당이 협조해야 그나마 살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체포영장 나온 지가 언젠데 시간은 흘러가고 왜 민기적 된 건가 싶기는 합니다. 답답해요 저도. 이 공수처장 여기저기 눈알 굴리면서 뜸들이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한편으로는 공조본 나름대로의 명분을 쌓았던 거라고 봅니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명분 충분하니까 이제 잠 좀 편하게 자자. 빨리 끌어내 좀. 아우 진짜. 내란 사태 자체만 봐도 명백한 위헌이지만 체포 명단에 판사 이름이 들어있었어요. 이거에 판사들이 1차 빡쳤고 탄핵 가결되고도 TV 나와서 개소리 쳐하고 있어. 헌재 서류 송달도 안 받아, 조사도 불응해, 체포도 거부해. 이거 전부 다 사법부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고 있어요, 멍청한 게. 그래서 달라질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저지랄 하면 할수록 파면 선고 기일만 앞당기는 짓거리다. 이 새끼들의 꼬라지를 보면서 이딴 것들한테 2년 넘게 나라를 맡겼다는 게 참담할 뿐입니다. 어떻게 미안한 척이라도 하는 새끼가 한 놈이 없으며 이 와중에도 지들 아니만 생각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지만 제 생각엔 어쨌든 결과는 정해져 있고 저것들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결과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정부 인사면 지금이라도 대가리 숙이고 적극 협조해서 연금줄이라도 시킨다 이 등신들아. 그래도 저는 부둥부둥해서 공수처가 체포하기를 바랬습니다. 검찰이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이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요동훈이 체포 안 하고 앉아있을 거면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이따 쉬는 시간에 크림빵 2개하고 바나나 우유랑 제로 콜라나 사와. 대신 거스름돈은 너 해. 뛰어! 지금 와서 보니 애초에 자신 없었던 거잖아. 그럴 거면 왜 사건 공수처로 이첩시켜달라고 징징거렸어? 국힘이 지랄지랄 하는 거 민주당에서 싸워가지고 이첩해놔줬던 이런 공수처가 수사 성과도 없고 무능의 아이콘이 되니까 이번에 크게 과실 한번 따먹어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체포 실패하고 나서도 검토 하다 폭설 변수 이지랄. 한겨울에 눈 맞아가면서 체포 촉구 밤새 외치던 이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경호처가 저항할 거라는 거 전 국민이 다 알았는데 공수처만 모른 거야 뭐야? 뭐 좋아, 발포 명령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하고 생각보다 저항이 심했던 거는 인정. 그럼 그 자리에서 회군할 게 아니고 버팅기고 있다가 인원이던 장비던 즉시 추가 동원해서 압박했어야지. 경호처 직원들이 북한처럼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하면서 길러진 윤석열 순장조가 아니라면 그들도 사회생활이 있고 가족이 있을 텐데 그렇게 압박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옛날에 대형 시위하고 그럴 때 1,000명 2,000명도 막 잡아놓고 범죄와의 전쟁 때 깡패 700명도 잡아놓은 게 우리나라 공권력이야. 그 안에 있었던 것들 다 튀어나와봐야 500명인 거. 왜 뭐가 무서워서 결정을 못한 거냐고. 아니 그리고 빠꾸한 것도 나 참
바꿔. 최소 저녁이나 밤까지 설득이든 압박이든 협박이든 하다가 안 돼서 돌아왔다고 하면 윤석열 체포 찬성하는 64%의 국민들도 다 같이 윤석열 더 압박하고 경호처 더 압박해서 2차 3차 기회 만들어줬을 텐데 이 등신들이 낮 1시 반에 돌아오니까 한나절 동안 생중계만 쳐다보던 사람들 다 힘 빠지게 한 거 아니여. 담이 작아서 못하겠으면 욕 좀 먹고 그날 바로 난 몰라요 현장 지휘권 경찰한테 넘길게요 하든가. 이제 와서 바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영장 마지막 날 이걸 넘긴다? 장난해? 너도 최상목이처럼 없는 대가리 굴리다가 양쪽에서 처먹는 거요 알아? 잘 보면 경찰로 사건 이첩이 아니고 집행만 경찰이 해달라 이 소리예요. 물론 공조수사본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나 싶지만 추후에 법리 다툼이 있을 여지도 있고 오동훈이가 주인공은 계속하겠다라는 심보죠. 경찰의 과실을 넘기기는 싫고 지가 체포하기는 또 겁나고 무슨 개지랄이야 이게. 그리고 애초에 경호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면 경호처장, 차장 체포하는 걸로 경찰이랑 공수처가 협의 봤다며 그 말은 뭐냐? 저항할 것도 이미 알았다는 거잖아. 근데 현장에서 경찰이 경호처장 체포하자니까 공수처 니네가 반대했다는 거 아니냐 협의까지 깨면서 이 정도면 오동훈이는 체포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내란 동조 세력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참 그러고 보니 윤석열이가 임명한 새끼지 이것도.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입장문을 보면 특공대와 경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이미. 경찰은 이제 되는 대로 병력, 견인차, 방탄조끼에 그래도 안 되면 특공대 헬기까지 총 동원하면 윤석열 잡을 수 있습니다. 또 뭐 사전 구속영장 받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법부는 체포영장을 내줘도 체포 못한 공수처한테 구속영장을 내주고 싶을까? 물론 지금 상황에선 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구속영장 받는다고 해서 자 지금부터 구속할 거니까 이리로 와주세요 하면은 윤석열이가 아이씨 이런 구속영장 나왔네 여보 나 가봐야겠어 하겠습니까? 승용차에 버스에 어디서 구했는지 철조망까지 동원해서 진지구축하고 있는 미친 윤석열이가 더하면 더했지. 아니 더 하겠지 100%. 진짜 개빡치는 마음에 오동훈이를 많이 씹었지만 애초에 공수처가 출범할 때 국힘 것들의 깽판 때문에 공수처가 요약해진 탓도 있습니다. 또 끝까지 버티겠다고 저지랄하고 있는 윤석열이가 악의 근원인 것도 맞죠. 친위 쿠데타에 실패하고 코너에 몰리니까 경호처 직원들을 사설군대처럼 부려 진지구축해서 숨어버리는 작태는 한국사는 물론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악질 중에 악질, 하남자 중에 하남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쿠데타 실패하면 목 내놓을 정도 배짱은 가지고 시작했어야지. 언제까지 추해질래 성렬아. 그런다고 네 인생 말년이 바뀔 것 같진 않은데 말이다.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 가도 안전하다고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대통령과 여당이라는 새끼들이 땅에 쳐박고 짓밟아 비비고 있습니다. 문득 이 새끼는 탄핵 인용돼도 저러고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때도 청와대 기둥뿌리 붙잡고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많았는데 이 새끼는 진짜로 그럴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땐 어떻게 할래 동훈아? 참 내 크림빵은 사왔어? 윤석열 구속이라는 대한민국 안정을 알리는 신호탄이 발사되었는데도 맘 편히 신나는 영상을 만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딴 모습을 새벽에 실시간으로 보고 있자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맞나 싶었습니다 진짜. 체포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시위대에게 맞아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가짜뉴스를 풀어 지지층을 자극하질 않나. 윤석열 따위를 지키기 위해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적으로 규정하듯 공격하며 선동질한 것들. 윤석열 탄핵과 체포를 찬성하는 이들이 중국인이라고 터무니없는 혐오를 부추긴 짓거리들. 정녕 국민의힘은 이 소요 사태에 책임이 없습니까? 거기에 국회의원이 밀어주던 자칭 백골단 새끼들을 보며 이번 폭도들도 이 순간을 꿈꿨을지 누가 압니까? 결국 전 세계의 자랑거리이던 한국의 평화 시위를 짓밟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놓고는 아차 싶었는지 하나둘씩 손절에 들어갑니다. 폭동에 직접 가담한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폭동 직전에 튄 새끼, 폭동 영상 지우라고 한 새끼, 부추겨놓고 뒤에 숨어서 지켜보던 전부 다 처벌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들 벌만큼 벌었으니 해외로 튈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것들 출국 금지부터 때려야 되지 않나?
민주노총이나 화물연대 시위 때려잡던 경찰 맞나 싶습니다. 경찰이 폭행당하고 법원의 외벽이 깨지고 폭도들이 법원 안을 휘저으며 영장판사를 죽인다고 날뛸 때까지 경찰은 이상하리만큼 소극적이었습니다. 물론 현장 경찰관들이야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윗대가리가 홀드 명령 내려놓고 간보다가 지체된 거겠죠.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군을 동원해 짓밟으려 했고 탄핵당할 위기에 놓이니 말 같지도 않은 말로 극렬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체포될 위기에 놓이니까 경호처 동원해서 공권력끼리의 내전을 획책한 것도 모자라 잡혀가는 순간까지 헌법과 사법 시스템이 망가졌다며 선동한 짓거리들. 트리거는 아닐지 몰라도 이들의 화약을 모으는 데는 충분히 역할을 했죠. 그런 놈이 이제 와서 평화를 입에 쳐 올리는 꼴이 가히 밥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수용자가 되려니까 됐다 싶어 손절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손절 칠 거를 진짜 몰랐나? 매번 이용만 당하면서도 이용당하는 걸 못 깨닫는 것도 참 꼴랑 5만 원 벌려다가 인생 꼬있다 꼬있어. 내가 만약에 대가리가 깨져서 극우가 되더라도 이딴 허접 쓰레기 밥한테 인생 빨간 줄 바치는 일은 내 안 하겠다 이 신들아.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그리고 다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런 개짓거리를 하면 진심으로 윤석열이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니? 국힘과 정부는 벌써 손절치고 있고 야당은 물론 사법부, 검찰, 경찰, 중도 유권자들까지 니네 폭도들 빼고 지금 다 개빡쳤어요. 어떡해? 너네 주님 개빡쳤어. 특히 이 폭도들 직접 조사하게 될 검경은 전담팀까지 꾸려서 강력 조치한다대? 오피셜은 아니지만 저 폭도들 사이에서 서부지법에 침입해 윤석열이를 구하자는 말이 돌았다던데 하지만 윤석열이는 서울구치소에 있었죠. 비웅들.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뭐 그래 만약에 윤석열이를 구했다고 쳐. 그 다음엔 어떡하려고. 좀비 아포칼립스 영화에서 요인을 구해내고 군대를 꾸려 위기를 헤쳐나가는 영웅놀이하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셨나? 제발 모니터에서 나와서 현실을 좀 살아. 아무쪼록 일이 이렇게 된 건 인생에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어. 지금 당장 직무배제해서 탄핵, 내년 봄 대통령 선거 누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 헌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야 어찌되던 국민들이 잠을 자던 못 자던 상관없이 네 새끼의 자리만 아주 생각하는구나.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해서 1년 후에는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이 말은 소위 개돼지론과 다를 바가 없죠. 근데 내란 수괴를 앞장서 옹호하는 당신만큼은 1년 넘게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선동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쫓기듯이 밀려가가지고 탄핵을 한다?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나는 민주당한테 정권을 뺏고 싶지 않아. 정권을 뺏는 주체는 국민들이란다. 이 개 호놈의 새끼야. 니놈 직업은 원래 까라면 까는 거야. 닥치고 명태균 특검이나 기다리고 앉아 있어라.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간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왔습니까? 이건 윤석열이 주장 그대로 받아다가 짓거리는 거죠. 아니 입법을 안 하는 국회의원이 빙신인 거지. 야당이 입법을 하네? 계엄령 걸어서 혼내줘야겠네? 이게 정상인 대가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고 보냐?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짜 개 같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두환 신군부 내란죄 판결문을 보면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는 말은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일 뿐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안에 주장 하나를 가지고 와서 판례라고 뻔뻔하게 쳐짓기는 게 와 진짜 이건 뭐하는 야 대체. 윤 의원은 윤석열 씨가 뭔가요? 라며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호칭한다고 썼습니다. 자랑이다 이 야 같이 빵에 가는 날이 오면 그 안에서도 평생 윤석열이 똥이나 쳐 닦다가 인생 마무리 잘 하길 바란다. 윤 의원은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면서 전봉준 투쟁단을 향해서 한 끔찍한 말이기는 한데요. 논평할 가치는 없고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 위협하는 난동 세력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의 추종자 윤상현이 당신들께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니들은 몽둥이가 답이다. 저 윤상현 먼저
존귀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큰절부터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윤석열이보다도 지능이 한참 떨어지는 사람일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윤석열이한테 큰 약점을 잡혀 있는 것이겠죠. 둘 중 뭐가 맞을까요? 이렇게 개망나니처럼 여기저기 날뛰고 다니니까 같은 당 안에서도 욕을 처먹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라, 윤상현이 문자 폭탄을 부르네 라면서 비판하는 듯한 문자가 확인됐습니다. 그럼 윤상현이는 왜 이렇게까지 깝치는 걸까요?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통화 내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직접 얘기했다고 했고,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니 그럴 줄 알았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전두환 전 사위 군복무 하루 하고 소위로 전역한 현 푸르밀 오너일가 사위 국민의힘 소속 인천 동미추홀 을 의원 윤상현이었습니다. 결국 헌정 질서는 파괴되고 국가 체제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게 12.3 내란 사태 이틀 뒤에 올린 글인데요. 원래 나경원이 웬일로 맞는 얘기를? 싶은데 이건 놀랍게도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과 특검 때문에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국가 체제가 붕괴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반전은 없었다. 탄핵은 안 된다는 당론은 다행히 유지되었다. 8년 전의 아픈 기억이 생생하다. 첫 번째 사과는 정치적 자살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야당 의원들은 총칼, 군합발, 운운하며 탄핵을 선동하고 있다. 원조 국답게 멘트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습니다. 역시 감히 범접할 수가 없어 있는. 지금은 너무 이르다. 성급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국가적 비극을 낳을 수 있다. 이미 니네 당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성급한 내란으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국가적 비극을 낳았으니 이걸 최대한 빠르게 진압하고자 탄핵을 올렸다는 생각은 안 드냐? 대통령 담화를 무겁게 들었습니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차분히 그 의미를 곱씹어보자. 이거 이 정도로 지능에 문제가 있으면 정치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명 우리랑 똑같은 담화 영상을 봤을 텐데 참 희한하네. 탄핵 소추한 가결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국민 70% 이상이나 되는 의견에 정확히 반대되는 말만 골라서 할까요? 집권여당 중진 의원이라는 기가 지능의 이슈가 보기보다 심각한 수준인 거야? 아니면 그냥 청개구리 심보인 거야? 저희들은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당사로 복귀해서. 와,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나 싶습니다. 계엄 발령하고 국회로 달려간 이 사람들 전부 민주당 지지자라는 것 또 어불성설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이미지를 탄핵 촉구 시위 때와 겹쳐 보이게 수작질 하나 본데 정작 12월 3일 당시에는 국회를 포위할 만큼의 사람들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날 사람들이 국회의원 욕을 하기는커녕 여긴 경찰이 막고 있으니 저쪽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안내해주거나 담 넘을 때 밀어주던 게 영상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더 해볼까요? 어떤 분이 SNS에 사진과 함께 올린 글 하나 보죠. 나경원, 박덕흠, 박준태가 어슬렁거리다가 쪽문 지키는 경찰 한 명한테 막혀 당사로 런하던데 라는 목격담을 올렸습니다. 나경원은 인생이 구라다. 구라 인생이다. 빈 껍데기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더 봐봐야 짜증만 나니까 뼈 때리는 기자 질문에 똥 잔뜩 씹은 얼굴로 애써 무시하는 철판 쌍판 보시면서 마무리하죠. 아니, 네. 근데 왜 투표를 참여 안 하시는 거예요? 선거할 때마다 투표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동작구 주민분들 언제까지 이거 뽑아주실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핸드폰.
국힘이 이렇게까지 도라이 짓 하는 것의 내면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쟤들은 윤석열 지키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당장 올해 총선이 있었다면 저렇게는 못할 겁니다. 절대로요. 국힘 의원 대부분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구 사람들이라 경선만 통과하면 그만이니 당내 주류를 차지한 극우 세력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이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국정협의체 제안에 이딴 소리를 한 건데 이딴 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 거냐? 뱉으면 뱉는다고 다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 이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아.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노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작 민주당에선 대선에 디귿자도 꺼낸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대선 얘기를 처했었는 건지. 그 말은 너네도 윤석열 탄핵은 인용된다고 보는 거지. 근데 이것들은 이재명 없었으면 정치 어떻게 했을까 몰라요. 허구한 날 이재명. 근데 멍청하게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제발 생각하지 마. 라고 매일같이 외치는 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탄핵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탄핵 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하나하나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개소리입니다. 검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라는 새끼가 건바이건으로 지 입맛에 맞게 법 해석을 해대니 아니 법 해석도 아니고 지 멋대로 짓거리고 있으니까 이 당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어휴 이 어메이징한 또라이 새끼.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 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결정을 즉시 취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죠. 처맞기 전까지는. 근데 처맞기 전에 진작 잘 살았어야 한단다. 질문 한 3개만 받겠습니다. MBC 임명입니다. 원내에서 다시 다른 언론사 하세요. 진짜 가슴이 촌나게 옹졸해지네. 내가 싫어하는 MBC가 질문을 해? 아유 이 팔푼 야, 너 몇 살이냐 도대체?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합시다. 아이고 두야. 그러면 이번 탄핵 인용되면 반대한 니놈 새끼들 싹 다 처벌받아 볼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아무 말이나 짓는가 본데 산책이나 갈까? 성동이 산책?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자, 국힘이 탄핵을 목숨 걸고 막는 이유를 여기서 또 드러내는 건데 윤석열이 나가리가 되고 새 정부에서 김건희 특검 또 명태균 특검이 시작되면 목 잘려 나갈 국힘 의원들이 한 트럭일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막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 설명이 정치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데. 에휴 난 모르겠다. 마음대로 씨부리세요.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내 말이요.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 맞죠?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한 달 만에 국민 손으로 완전히 제압했다. 그것도 유혈 사태 없이. 이거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었죠.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의원들에게 지역 가면 욕도 먹겠지만 얼굴을 두껍게 다녀야 한다. 고개 숙이지 말고 죄송하다. 잘 해결하겠다고 말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강릉 시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강릉시 국회의원 권성동의 말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뭐라고 하든 얼굴 두껍게 하고 다닌답니다. 고개도 안 숙인데요. 선거 땐 잘만 쳐숙이더니 다음에 또 뽑아서 육선 만들어 주실 겁니까?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의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해프닝이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증거 증언들 보면 진짜로 사살하려고 했던 게 분명한데 한밤중에 해프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냐? 국회 운동장에 헬기가 착륙하는 그 장면은 난 아직도 충격적인데 이걸 허허 하고 넘어가? 당신 제정신이야?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다며 배신자가 계속 나오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탄핵 이 찬성파들에게 종양이라고 했다가 종양으로 지목된 의원에게
되레 반박도 당했습니다. 전열을 흐트리는 회색 분자는 떨쳐내자. 종양은 살이 되지 않는다. 배신자가 아니고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정말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는 사람들이겠지. 당신이 배신자라고 부르는 그 몇 명이 너를 포함한 내란 옹호 세력보다 훨씬 나. 그 당의 종양은 내란 옹호 세력이거나 내란 상황에서도 당신처럼 줄타고 있는 간제비들이 진짜 종양이겠지. 철부지 용병이 날뛰는 그 당은 미래가 없다. 그럴 바엔 차라리 당을 해체하라. 윤석열 탄핵되면 여당은 소멸된다. 라스트 댄스 되겠지.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는 생각이 엄청 강하게 있으신가 본데 높은 자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말 찌끄려서 본인과 당 이미지 조지는 게 당신 취미시잖아요. 홍감탱이 당신 생각보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야. 착각하지 마. 자업자득입니다. 그래도 힘내십시오. 그대는 아직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명태균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판이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여기저기 발걸치고 오락가락 장난질 치는 거죠. 이 양반의 특기입니다. 눈치 살살 보다가 죽은 권력이 되면 그제서야 지저대는 전형적인 겁 많은 개X의 모습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셋 다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게 시중 여론이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뭐 셋 다 모두 사라지면 지가 대통령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야 참 재밌는 발상이네.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이 연말이 뒤숭숭하네요.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할 생각이었고 떠날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지랄. 어르신 뭐 돼요? 누가 보면 지지율 1위라 가지고 국민의 부름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인 줄 알겠네.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대통령만이 할 수 있고 최상목 대행을 가리켜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가 도를 넘었다.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후보는 절차상 대통령이 임명장에 사인하는 것뿐이지 엄연한 국회의 몫이자 권한입니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법조인 출신이란 양반이 조금만 찾아도 나오는 걸. 아 공부 좀 해. 페이스북 줄이고.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헌재의 날치기 대통령 탄핵 심리를 우려합니다.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대선에 몸달아서 헛소리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본인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득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 또한 국힘과 같은 수구 꼴통이요 하는 거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그러다 경선 통과도 못해 당신. 나라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 온갖 것들에 숟가락 얹어대면서 누구보다도 쾌남인 척은 오지게 처하더니 윤석열한테 처발리고 패북질이나 하던 당신은 민정부 2년 반 동안 지금까지 뭐 했다고 갑자기 불쑥 나와서 입을 올리십니까? 지금껏 뱉어온 수많은 더러운 말과 행동들로 오늘날에는 당신이 가볍고 저렴한 사람임을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 자가 윤석열이 으렁하니 대가리 숙이고 대구로 도망가서 바짝 엎드려 살더니 갑자기 이 나라 참 어른인 척 현인 코스프레 하는 꼴을 보자니 역겹기가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 생각에 돼지발정제 과다 복용 처한 것 마냥 꼴값 하시는데 어차피 당신 명태균 선에서 정리야. 얼마 남지도 않은 힘 빼지 마시고 대구시정이나 똑바로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간 인생 말년 고달퍼.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굴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지 못한 것이 결국 지난번에 계엄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윤석열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다가 쳐 짓거리는데 참 뭐 이거 신선하지도 않고 그냥 애잔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건 이것들의 패시브라고는 하지만 김민전이 이거는 정말 대가리가 텅텅 후루루루. 한쪽은 계속 하는데 한쪽은 단 한 번 했다고 해서 탄핵이야. 물러가야 돼. 왜 이런 불공정한 경우가 있는가? 물론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네 새끼들 마음엔 안 들겠지만 엄연히 합법적인 탄핵소추 절차야. 근데 그걸 명백한 불법 계엄이랑 놓고 비교하는 건 정말 아니잖아. 이 진짜 주머니에 손 넣고 걸어가는 게 꼴배기 싫다고 총으로 쏴주기로 했던 게 정당하다고 말하는 꼴이잖아. 트랙터를 몰고 나온 전국 농민회 총연맹 시위가 밤중에 살짝 끝난 윤 대통령의 계엄보다 더 폭력적으로 다가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야, 민전이는 윤석열이한테 정말 진심이구나. 도대체 2시간짜리 야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거랑 같은 맥락이죠. 근데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씹을 맛도 안 나네 진짜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기를 않나. 이 나라 국민 60% 정도가 윤석열 탄핵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어디 극우쩌리 하바리 집회 쳐 나가서 무슨 개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개소리도 정도껏 해야 들어주지. 아, 이렇게 하면 노잼이라고.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사실관계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좀 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불법 계엄 당시에 말한 게 아니고요. 12월 6일 날에 말한 거예요.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여당 최고위원 나으리께서 3일 동안이나 모르셨다라. 그럼 뭐하러 거기 앉아있냐? 척키 그렇게 쩔이었어? 아니면 이날 이후로 좀 조용하시던데 여기도 뭔가 내란에 관련돼 있어서 모르세요 하시는 건가? 지난 47일간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성체로 삼아 자신만의 성전을 시작하시었다.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장대한 군사를 일으키시었다.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수사에 협조는 한 개도 안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 집행하는데 가오도 없이 처 숨은 걸 갖다 성전이라고. 앞서 윤석열이가 개짤하는 걸 전 국민이 다 봤기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니 그걸 부정하고 폭동을 일으킨 버러지 새끼들 보고 십자군이라고. 야, 구구 꼴통 이 등신 새끼들아 잘 들어. 아니 도대체가 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싹 다 부정하고 대통령이랍시고 앉아서 꼬장이나 쳐부리고 있던 저 돼지 새끼 하나 오직 윤석열이 하나만 믿는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국가를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그런 니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냐. 이게 빨갱이지 다른 게 빨갱이야? 국민들께서 비상계엄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불안에 떠셨지만 민주적 회복력으로 평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뻔뻔한 건지 국민들 삶에는 족도 관심이 없는 건지 윤석열이 하나 때문에 한 달 반 동안 잠 설쳐가며 뉴스 속보 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나도 그랬고 저거 체포되고 편하게 좀 자겠거니 했더만 극우 폭도 새끼들 법원 테러 처해서 또 잠 못 자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죽하면 생겨난 말이 내란성 불면증 아니겠냐. 이 씨 부산 서구 동구 지역의 곽규태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뜬금없이 이재명 계엄보다 더할 짓을 할 사람 뭐 하는 짓입니까? 뜬금없이 무슨 개소린가 싶다. 정훈아, 본인 대가리 속이 그렇게 뒤죽박죽 얼렁뚱땅인 걸 탓하진 않을게.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새끼가 그딴 멍청한 소리를 입 밖으로 내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니겠냐? 송파구 갑 주민들한테 안 쪽팔려? 둘이 싸그리 묶어가지고 충고 하나 하자면 줄 잘 서라. 그 당은 명줄 얼마 안 남았어. 이재명 대표도 제발 좀 깝치지 마시라. 당신 꼴통인 거 아닌 척 숨기고 사는 꼴 정말 역겨웠는데 이참에 스스로 본 모습 드러낸 거 아주 잘했다. 지 정치력은 한없이 물렁하면서 이재명한테는 할 말이 있어? 당신 대선 경선 때 윤석열 개차반인 거 몰랐어? 천공인이 학문치민이 다 알고 있었더만. 네가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네가 매번 주장하던 따뜻한 보수라면 홍준표랑 단일화를 해서라도 막았어야지. 윤석열이 집권하면 나라 개박살 날 거 예상할 정도의 지능은 되잖아. 근데 뭐가 구린지 윤석열한테 바짝 쫄아가지고 나라가 이 지경 될 때까지 아가리 닥치고 살아왔으면 그냥 쭉 그렇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뭘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깝치고 앉아있어. 네가 참칭하던 따뜻한 보수의 의미는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 힘들어할 때 나는 따뜻한 집구석에서 몸보신이나 처하고 앉아있는 걸 말하는 거냐?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깝쳐 깝치기는. 내란성 불면증이 다시 한번 도지게 된 주말이었습니다. 내란 돼지머리가 사회로 다시 나왔죠. 잡아넣는 건 이렇게 힘들었는데 풀어주는 건 순식간입니다. 월급도 아니고 말이죠. 그것도 존나게 황당한 이유로 풀어주겠다고 하니 허망한 뿐입니다. 근데 이 허망함을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이 해맑은 새끼를 좀 보세요. 지가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돌아온 국가대표야?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구속기간이 딱 오바됐다. 이게 아니라 해석의 영역이더구만요. 그 해석에 있어서 논쟁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 논쟁이 전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줄 만큼 중요한가? 일로 따질 거냐 시간으로 따질 거냐 하는 문제가 이 나라의 존망을 판돈으로 걸 만큼 중차대한 문제가 맞냐 이 말이야. 절차 따질 것 같으면 비상계엄 절차는 무결했냐고. 지귀연 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당신들이 벌인 일을 앞으로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놈의 인권보장은 왜 맨날 니들한테만 적용이 될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압수수색만 수백 번 하고 주변인 샅샅이 털고 심지어 빵에도 잡아 쳐넣었는데 명태균은 벌써부터 구속 취소 신청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 명태균 뿐이겠어? 서부지법 폭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치소 수감자들 한 절반은 풀어줘야 끝날걸?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격을 짓밟았다고 해서 법조 카르텔의 귀여운 두 강아지가 나도? 하고 검찰과 사법부의 품격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멍청한 일을 벌인다는 게 이 나라 기득권들이 얼마나 단단한지 다시 한번 느낌과 동시에 이들의 추악한 민낯을 양파 껍질 까듯 매일매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옛날엔 구린내 안 나는 척이라도 했는데 지금 올라앉아 있는 것들은 그런 것조차도 안 해요. 그야말로 불의가 당당한 시대. 저와 같은 일반 시민들은 뭐하러 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사는지 현타가 많이 오는 주말이었습니다. 그치만 탄핵 표결 때 한 번, 체포 시도 때 한 번, 이번에 한 번, 우리 몇 번 안 졌습니다. 한국의 썩은 기득권을 상대로 하는 긴 전쟁에서 전투 3번 진 것 가지고 낙담하기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회에 많이 나가고 헌재에 우리가 다수라는 걸 보여주는 일부터 해봅시다. 저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를 한 발 물러서게 하는 것일 뿐이고 그조차도 결국엔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야, 민주당이 묻고 싶어요. 야, 너희들 탄핵 왜 했냐? 야, 누굴 위해서 했는데? 국민들한테 말 좀 해봐. 재미나냐? 탄핵이라는 단어를 살면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요즘이죠. 윤석열 탄핵 말고도 많이 있었는데 이거 사안별로 뜯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국힘이 말하는 민주당의 20몇 번 탄핵 일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럼 일을 잘해서 탄핵했겠냐?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 좋다고 했겠습니까?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가 소추 재량권을 일탈해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에 필요한 법정 절차를 준수했고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도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는 겁니다. 헌법을 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 없는 탄핵이니 입법 독재니 공격받는 걸 어떻게든 나라를 굴려보려는 민주당의 노력이었다고 믿는 입장입니다. 그치만 믿지 않는 사람 또한 존중해요.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하거나 정치판 진흙탕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반면에 저 극우들은 민주당이 나라를 전복시켜서 중국에 넘기려고 했다는 극단적이고도 해괴한 가설을 믿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런 중국식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전엔 북한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안 먹히니까 중국을 들고 나온 건데 아무튼 쟤네는 지들 말을 믿지 않으면 앞뒤 안 가리고 공격하죠. 솔직히 탄핵 20몇 번 한 거 저는 할만해서 했다고 보지만 국힘 입장에선 공격하기 좋은 소재긴 해요. 보기도 별로 안 좋고 실제 여론에도 꽤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비상계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요. 자, 지금부터는 정상 국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거니까 민주당 사기 탄핵이 어쩌고 그래서 계엄은 정당했니? 쌉소리 쳐할 극우 한줌단들은 지금 뒤로 가기 하세요. 난데없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민주당 인사들과 심지어 범진보 방송인들까지 수거해서 처단하려던 게 드러나면서 누가 악인지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이 민주당의 정당성을 부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들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이재명 타령을 하고 있고 그걸로 장사 잘 해먹었죠. 이재명이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당할 때에도 단식 투쟁을 할 때도 체포동의안 가결로 빵에 들어갈 위기에 있어도 심지어 칼에 찔렸을 때도 동요하지 않던 정치 무관심층들과 이재명이 죄가 있긴 있나 보네 했던 사람들까지도 특수부대가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는 걸 보면 이건 아니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역개몽령이다.
씨발 성렬아 듣고 있냐? 러닝타임 내내 누가 악당이지라고 헷갈리게 하다가 마지막 20분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거죠.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런 걸 직접 보고 겪으니 서부지법을 박살냈던 폭도들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헌재를 불태우자는 극우 모지리 새끼들한테 싸늘할 수밖에 없죠. 이게 현실이다 극우 한중단들아. 이 영화보다 더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확실한 권성징악 엔딩으로 끝날 겁니다. 하루빨리 저 내란 돼지머리 끌어내리고 나라가 정상화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니까 헌재 형들 빨리 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역대 최장평이 최후 변론으로부터도 3주가 지났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걸 넘어서 뭐랄까 힘이 쭉쭉 빠집니다. 아주. 근데 젠장 이것들 보면 힘 빼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윤석열 건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방침은 어디 갔냐? 말이 왜 싹 바뀌었지? 아유 윤석열 먼저 해야죠 가 아니고 방침이라고 했던 게 헌재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바뀌었으면 설명이던 양해던 뭔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온 나라가 헌법재판소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스스로 국민 신뢰도를 깎아먹는 선택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의 탄핵과는 무관하게 윤석열 탄핵 인용은 된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한덕수 건의 결정문에서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눈여겨봐야겠죠. 흔히 하는 말로 이게 기각이면 대통령은 합법적인 살인 면허를 받는 것이다 라고들 말하던데 이 말이 맞죠. 게다가 윤석열이 살인 면허를 갖고 돌아오면 헌법재판관들을 제일 먼저 조질 텐데요. 그간 이 정부에서 사람 아닌 짓들을 많이 봐왔고 경계는 계속해야 하겠지만 윤석열 파면마저 의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걸 이렇게 오래 끌 일인가? 이게 문제죠. 앞선 두 가지 현상으로 볼 때 헌재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설명이 어렵죠. 좌우를 떠나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윤석열이 조져놓은 외교 후폭풍으로 IMF, 코로나보다 더 꼬라박는 경제까지 더해져서 환율 올라, 물가 올라, 폐업률도 올라 대한민국은 수사적으로 못 살겠다. 이게 아닌 피부에 와닿는 못 살겠다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한가하게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땐가? 헌법재판관들은 우리랑 다른 나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냐고요. 저는 기각된다, 각하된다 전부 다 국힘 쪽에서 사발 풀고 있는 걸로 봅니다. 좌우 상관없이 8대0 인용은 정설입니다. 윤석열이 믿고 있다는 6대2 설도 개소리고요. 아니라고? 극우 유튜브 그만 봐. 이재명 대표 선고와 비슷하게 붙여서 견제할 거라는 썰이 있죠. 수천 명을 죽이려고 했던 윤석열이 밖으로 나와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내내 수사받고 재판받던 이재명이 이거에 흔들릴까요? 이 썰이 사실이라면 의미 없는 짓입니다. 판결문의 완성도 때문에 시간이 길어진다는 썰이 가장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들한테는 판결문 한 줄, 본인 가오가 나라의 존망, 국민의 생계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냐고 묻고 싶어요. 지금 설치는 극우들은 판결문 열심히 고친다고 승복할 것들이 아닙니다. 무슨 설이 맞든 간에 3주 동안이나 이게 질질 끌 일이냐고. 숨 멎기 직전에 나라를 하루라도 빨리 구하는 일이 헌법기관의 책무에 더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재판관 당신들에게도 더 보람있지 않겠어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 불타서 뼈밖에 안 남았을 때 생각해보니 윤석열 존나 위헌임 땅땅땅 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판결문 얼마나 명문인지 보고 싶네 참. 읽으면서 눈물 안 나오기만 해봐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재판관 누구누구가 방해를 하니 5대3이니 뭐니 시끄럽고 많이 불안했는데 사실 좋은 거고 나쁜 거고 간에 전부 근거 없는 추측일 뿐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진다 까지만 팩트였죠.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경제는 가루가 되어갈 때 헌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늦어지면 왜 늦어진다 어떤 과정이 남았다 등등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헌재는 침묵했고 좌든 우든 모두 격앙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 심판 기일이 잡힘으로써 최악은 면했습니다. 이 자체로는 다행이지만 헌재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서라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선고 기일만 잡혔는데도 주식이 폭등하고 있죠. 극우특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아냐? 중국인 재판관들이랑 내통하는 거 아니냐? 윤 대통령이 돌아오려니 주식이 뜨는 거임. 개소리 좀 작작하세요. 윤석열 탄핵 인용, 체포, 구속 때도 주가 그래프 비슷했잖아. 다른 건 몰라도 이걸 보면은 민심과 정도가 어디인지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 친구 없지? 거기다가 저는 재판 생중계된다는 것도 인용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제 기억엔 박근혜 때도 생중계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법관들 특성상 국민 감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생중계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즉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거나 각하거나 인용이어도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라면 생중계할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8대0 만장일치 인용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나저나 한덕수의 위헌은 이거랑 별개로 따로 처리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내란에 조금이라도 부역한 자의 대가는 당신의 말년을 고통스럽게 만들 겁니다. 느리지만 생각보다 존나게 오래 걸렸지만 어쨌든 옳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금요일까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긴 해야겠지만요. 남은 이번 주 힘내서 살아봅시다. 뭐야 자고 일어났는데도 윤석열이 탄핵당해 있잖아. 참 즐거운 주말입니다. 내란 돼지머리를 드디어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은 오로지 빵에 갈 일만 남은 윤석열을 놀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다들 탄핵 선고 보셨죠?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들어줄 가치조차 없던 그 쓰레기 같은 말들을 그게 왜 개소리인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조목조목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극우들은 이제 부정선거니 호소를 위한 계엄이니 이딴 으까는 소리 하지 마시라. 화면이 선고되고 얼마 안 지나서 이런 장면들이 알려졌죠. 물론 이게 표면적으로 능지처참의 의미는 아니겠고 정해진 매뉴얼상 한 것이겠지만 좀 빠른 대처이긴 했죠. 윤석열이 임명한 또는 윤석열 손을 탄 고위 공무원들이야 윤석열과 운명을 함께 하겠지만 그 밖의 공무원들은 저 새끼 언제 날아가나 이런 마인드였을 거예요. 특히 군은 윤석열 때문에 반란군이 되게 생겼으니 오죽할까요. 그러니 이렇게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겠죠. 대체적인 국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존중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애플망고 아시죠? 애플망고는 사과가 아니라 망고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부분은 당내 극우 지지자들한테 어필하는 것이고 뒷부분이 진심이죠. 대선 준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극우 여러분께선 그동안 국힘한테 속으신 거라고. 선고 하루도 안 지나서 대선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쟤들은 윤석열 지키기에 관심이 없다니까. 여러분은 진심이었겠지만 국힘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게 생겼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입 터는 영상 잘만 찍어 쳐 올리더니 이번엔 짧은 글만 나왔습니다. 탄핵당한 날에는 진짜 겁나고 난리치고 근처에 있는 참모들 보이는 대로 막 갈구고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있는 건의도 진정시키느라 그래서 영상을 못 찍은 게 아닌가.
끝으로 하나 더 짚자면 저번에 구속됐을 때는 CCTV도 꺼주고 특별한 공간에서 변호인 접견하고 다른 사람은 못하는 주말 접견도 하고 경호원이 기미상궁 노릇도 해주는 등 극진 대우를 받았겠지만 그건 현직 대통령일 때의 일이고 이번에 다시 빵에 가게 되면 그럴 일 없을 것이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라. 그동안 맘졸이면서 속보만 기다리고 헌법재판소 입만 쳐다보고 계셨던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다들 힘들긴 힘들었잖아요. 꽤 많이 늦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구나 싶어 정말 다행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에 어쨌든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간절히 바랬던 극우 여러분께도 존나게 재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란 사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딱 하나죠. 진짜 보수와 극우를 구분하게 됐다는 것. 그 기준을 테스트해보죠. 윤석열은 탄핵해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보수, 줄탄핵 등 민주당이 잘못했지만 계엄은 하면 안 됐다. 보수, 그들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잘했지만 계엄은 선 넘었다. 앞줄에 공감은 못하겠지만 보수, 반면에 민주당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극우, 12.3 비상계엄은 좌파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극우,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되었고 4.10 총선은 전면 무효다. 극우,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각종 국가기관이 중국에 잠식당했다. 극우,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등 쓸어버려야 한다. 극우, 이자 예비 범죄자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극우래? 라고 발끈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민주당 욕 신나게 하다가 내란이나 비상계엄 얘기 나오면 입국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만약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자기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중 한 명 이상은 영연백에 담겨 태워졌을 텐데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이 한마디를 못한다면 비겁한 사람. 12월 3일 이후로 주식과 환율이 박살나고 내 회사, 내 가게, 내 통장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계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건 등신이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거의 모든 국가기관과 조선일보를 포함한 기성 언론들은 이미 중국과 좌파에 잠식당했다. 전부 다 거짓 선동이고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오직 우리 목사님만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 목사님 유튜브를 보아라. 이건 정신병이니까 빠르게 병원 가세요.